대한종양내과가 함께하는 그 암이 알고 싶다. 오늘은 사실 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건진하시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가 종양표지자, 흔히 뭐 암 수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김인호고요. 오늘 두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 성심병원 혈액종양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범준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터병원 종양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가 이제 종양표지자, 의학 용어로는 튜머 마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일반인 분들도 환자뿐만 아니라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건강검진 같은 거를 이제 받고 나서 뭐가 좀 올라갔다, 암 수치가 올라갔다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종양표지자가 뭔지 한번 간단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종양표지자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종양표지자라는 것은 암종에 따라서 특수한 물질을 암 자체에서 생성할 때가 있고요. 또 암세포에 대한 몸의 반응으로 특수한 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혈액이라든지 체액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검사하는 것이 종양표지자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 환자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인에서도 검출될 수는 있는데 정상 범위 안에서 검출될 때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 범위 이상을 넘어갈 때는 이거는 암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김범준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러한 피검사 수치나 그런 것들이 올라가 있다면 교수님 항상 암인가요? 항상 암이라고 볼 수는 없죠. 종양표지자라는 것이 이제 방금 정상 범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개인마다 사실 차이도 있을 수 있죠. 뭐 0.5, 1.0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상 범위보다도 당연히 높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표지자 검사라는 것이 이제 특이도라고 얘기하는데 정확성이죠. 이런 게 아주 정확하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에 정상 범위보다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암 수치 같은 검사를 이제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사실 암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뭐 계획해 나가는지를 일단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암 진단의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서 어떤 한 가지 검사를 가지고 암을 확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종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암이 의심된다. 그러면 진단에 필요한 검사들은 교수님을 만나서 담당 문진을 해야 되고요. CT나 초음파, MRI 같은 영상학적 검사, 그리고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기관지 내시경 같은 기능적인 검사들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종양표지자 같은 검사를 함께 하면서 암을 의심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을 확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분명히 방금 김범준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될 거거든요. 정밀 검사를 하게 될 텐데 한 가지 여기서 질문 드릴 게 만약 그런 피검사나 그런 종양표지자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정밀 검사를 다 했지만 암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교수님? 네,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죠. 이게 아마 가장 많이 접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검진에서 종양표지자가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정밀 검사 받아봐라, 큰 병원 가봐라 이렇게 권유를 받고 그럼 이제 오셔서 이제 검사를 쭉 받았는데 암이 발견이 안 되면 사실 많이 불안할 수 있죠. 이제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이제 발견이 안 되는 경우들에서는 어딘가에 정말 있는데 너무 초기여서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차에 따라서 종양표지자가 그냥 정상인데도 높은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암이 없지만 수치만 높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방금 김현호 교수님이랑 얘기한 것처럼 이런 암 피검사, 암 수치는 올라갔는데 정밀 검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암을 일단 발견을 못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암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그게
정답은 없는 상황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의심스러운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 그러면 이상 없다고 보내진 않고요. 짧은 간격,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 양상을 봅니다. 그래서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양상이다. 그러면 정밀 검사를 한번 다시 권유를 해보고요. 그렇지 않고 점점 떨어진다. 그래서 정상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양 표지자 얘기를 좀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 혹은 일반인분들이 본인이 검진 같은 것을 하고 뭐가 올라갔다만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이게 무슨 암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수님 한번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중요한 것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대표적인 수치들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알파 태아 단백이라고 하는 AFP죠. 6대 암 검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AFP는 간암 그리고 생식세포암에서 주로 올라가고 CA125라는 표지자는 보통 난소암에서 많이 올라가고요. CA15-3은 유방암, CA19-9는 췌장암이나 담도암, CEA는 대장암을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PSA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을 떠올릴 수 있고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암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방금 김범준 교수님이 어떤 종양 표지자에 따른 의심해야 할 암을 대표적인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교수님은 그러면 한번 우리가 암 환자마다 암별로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줘 보실래요? 먼저 이제 국가 6대암 검진 대상이 가장 흔한 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6대암은 이제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이제 검진 대상이죠. 근데 사실 국가 검진에서 종양 표지자는 간암의 그 알파테아 단백 외에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은데요. 우선 이제 간암에서 알파테아 단백과 피브카라고 하는 PIVKA라고 부르는 종양 표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은 CEA라는 종양 표지자가 많이 이용되고요. 그리고 유방암에서는 CA15-3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요. 다만 이것만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장암에서는 CA 외에 CA19-9 같은 것도 올라갈 수가 있고 유방암에서도 CA와 같은 것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은 이제 아주 특이적인 종양 표지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궁경부암에서 SCC라는 것이 이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건강검진 가져오셨을 때 그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폐암에서 CEA라는 것이 이용되기도 하고 위암에서는 간혹 CEA나 CA19-9 등이 이용되기도 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얘기가 되게 복잡했잖아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환자분들은 뭔가 암 수치 하면 딱 어떤 암에서 뭐가 딱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아닐 때도 있고 막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암을 진단할 때가 아니고 또 암의 우리가 치료 효과를 판정할 때도 종양 표지자를 또 보고 막 그러거든요. 교수님 혹시 실제로 좀 유용한 우리가 케이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로 좀 들어주실래요? 네. 예. 말씀하셨다시피 그 암 표지자 수치 모든 수치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임상에서 유의 깊게 보는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PSA 수치가 치료 모니터링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암이 좋아지면 수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암 자체가 나빠지면 수치가 올라가는 패턴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서 이 수치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료의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암종들이 간암, 췌장암, 대장암, 난소암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김범준 교수님이 항암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얘기 드렸는데 반대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올라가면 무조건 암이 다 나빠진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암 치료하는 도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련된 종양 표지자가 되게 특이적인 암종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
다시 치료 중에 상승한다. 내가 지금 치료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양 표지자라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그런 치료를 하면서 반응 평가를 한다는 것은 여러 영상 검사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종양 표지자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암이 나빠진다라고 항상 일치시켜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유가 이제 종양 표지자라는 것이 약간의 변동성도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전립선암에서 PSA 같은 경우에 한 달 전에 비해서 분명히 PSA가 상승을 했는데 막상 1, 2주 있다가 다시 검사를 해보면 다시 또 조금 감소되어 있고 뭐 이런 경우들도 좀 굉장히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빠졌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변화의 추세를 면밀히 잘 살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 영상검사와 같은 다른 근거 있는 검사들 또한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가장 중요한 환자의 증상이 나빠지는지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종양 표지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이게 건강한 분들 굉장히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건강검진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종양 표지자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고 아무래도 이러한 종양 표지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의사 선생님의 이제 임상적인 판단이 중요한 것 같고 사실 뭐 종양내과 교수님들 워낙 이거에 또 관심이 많고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상담 받으시면 아마 잘 이야기해 드릴 것 같습니다. 너무 항상 느끼는 건데 이런 뭐 종양 표지자 피검사로 나오니까 금방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너무 일희일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잘 모니터링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이런 게 올라가 있는데 무시하고 정밀검사 안 받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알람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종양 표지자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두 분 교수님 모두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